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3년 3월 18일 당신의 집에 귀신이 산다 심령의 준서 윤시원입니다. 진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당신의 집에 귀신 산다를 1년 딱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죠? 1년 네, 넘었죠? 1년 넘었죠. 와, 1년 넘었네요. 네. 저희가 작년 3월달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년째 이렇게 당직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변했어요. 맞아요. 진또의 나태함과 윤시연의 게으름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1년 동안 이 게으름과 나태함이 초심 따위 갖다 버렸고 열심히 해서 더 내년 당직기를 저희가 계속 같이 할 건데 내년에 나에게 편지를 네.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어, 좋아요. 본인 먼저 해보실래요? 아, 내년의 저한테요? 진또에게. 내년에 진또에게. 아, 당직기를 딱 하면서 우리가 한번 봐보자. 내년 진또에게. 진짜 딱 내년 돼서 그죠. 그동안 나태한 거 고생했고 내년에 너는 나태하지 않은 진또가 됐으면 좋겠다. 신났어. 너 이거 얘기 잘해야 된다. 너 내년에 진짜 힘들다. 돈 많이 벌었구나. 좋아요. 저도 할게요. 네. 시원아, 너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내년에는 진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영상을 본다면 너는 굉장히 노력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진또하고 빨리 화해해라.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은 진또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혹여라도 내년에 진또가 옆에 있으면 그래 너 많이 참았다. 그래 참 너가 보살이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내년에 보자. 네, 화면 송출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인가요? 아니요, 현관입니다. 현관이 좌측에 있구나. 어. 정면에 있는 거 엘리베이터인 줄. 오. 신발장이네요. 좋아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저도 알아요. 네. 여기가 원룸이라서요. 여기 아. 주방이고, 잠깐 가스밸브 잠겨 있군요. 현명하신 분. 그러고 여기가 방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원룸이어서 여기. 침대, 오. 네, 방이에요. 방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열까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잠깐만. 자, 네, 이렇게 생겼고요. 거울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네, 오. 오케이. 이쪽이 이제 베란다거든요. 네네.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언제 네. 이사 오셨어요? 여기 이사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그러면은 거의 계약이 끝났겠네요? 한 4개월 정도. 제가 신기한 게요. 네. 이 건물에 지금 산 지는 6년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냥 바로 저희 집 옆에 붙어 있는 옆집에서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동하셨구나. 옆집으로? 네네네. 그래서 방을 다 보여드린 거고요. 네네. 남자친구분이 좀 자주 놀러 오시나 봐요? 네네. 제가 혼자 좀 자는 걸 많이 무서워해가지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베개가 2개라서. 좀 밑으로 좀 살짝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근데 되게 깔끔하게 사시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물론 이거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치우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저 원래 깔끔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있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저도 지금 있네. 뭔가 움직이길래 뭐지 아까 전에 했는데. 베란다에 그 애완동물 가방이 아. 있더라고. 그런데 강아지인가? 강아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있네요. 카펫색이랑 똑같아갖고. 3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오. 네. 그럼 2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 건가요? 멀리서 좀 보여주실래요?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이거 보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때만 좀 이상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상한 걸 경험한다기보단요. 잘 때는 그냥 항상 악몽을 꾸고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런 거. 악몽을 꾼다거나 이제 잠을 네네. 들 때 뭐 이상 현상이나 이런 걸 경험을 많이 하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네, 악몽은 자주 꾸고 그 이상 현상이라는 거는 그냥 소리 나고 뭐 물건이 잠깐 뭐 칫솔이 툭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거는 자주 있어요. 근데 고양이 키우시다 보면은 그런 소리 같은 거 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은 최근에도 밖에서 그 엄마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모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연히 애들이 밖에 화장실 갔나 보다 했는데 세 마리가 다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고, 뭐 현관 센서 등이 커지는 거는 그것도 혹시나 고양이가 그런가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제가 센서 등은 항상 그냥 끄고 지내거든요. 그 스위치 자체를.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죠, 제보자님. 편하게 앉으세요 일단. 제가 일단 옆집에서 이사를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옆집에서부터 일이 좀 있었는데, 옆집에서 제가 자고 일어나면 멍이나 구부러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허벅지에 멍이 생긴다거나 발목에 멍이 생긴다거나 발등에 멍이 생긴다거나 제가 만약에 놀러 갔거나 친구들하고 놀면은 아 내가 술을 먹어서 술 먹다가 이게 멍들었나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약속도 없고 가다가 제가 뭐 부딪힐 그것도 없는데 멍이 들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옆집에서 제가 한번 잠들었을 때 몸이 엄청 아팠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베란다에서 제가 여자분이 베란다에 서 있는 걸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헛걸 봤나 보다 하고 넘겼었죠. 그리고 예지몽은 좀 되게 제가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옆집에 살 때 문틈 소리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났고 현관등에서 조금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올라오셨을 때 집에 타는 냄새가 너무 진동한다. 이거 수리기사 불러야 된다 해서 아 그래 하고 불렀는데 이 위에 걸 떼보니까는 검정색 그냥 검게 이렇게 그을려져 있더라고요. 불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수리기사 부르니까 아 이거 이대로 계속 켜놨으면 불 크게 날 뻔했다 하고 그냥 그 현관등이 그냥 타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 이 건물 바로 아래층에서 항상 향 냄새 있잖아요. 그 초 피우는 향 냄새가 항상 나서 제가 민원을 넣은 적도 있어요. 너무 향 냄새가 진동을 한다 복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부동산 쪽에서 할 게 없다 해서 그냥 넘겼는데 그 집이 한 주인이 몇 번을 바뀌었는데 그 세대주가 바뀔 때마다 항상 향 냄새가 또 나는 거예요. 같은 향 냄새가 계속 났고 근데 그 집에서 한번 불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전체 이 여기 건물에 있는 사람들 전원 다 대피하고 완전 산소 마스크 끼고 그때 대피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옆집에서 제가 살고 있었을 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401호고 옆집이 402호예요. 근데 402호를 살았을 때 경찰관분들 뭐가 5명이 복도에서 막 여기 움직이시는 거울에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거울에 제가 뭔가 문을 열어서 비치는 거냐? 여쭤봤거든요. 여쭤봐가지고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나만 보이는 거야? 별일 아.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비치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얼룩인가? 그래서 근데 무섭잖아요. 저는 그치. 혼자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따로 벨을 눌러서 저기 실례되지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경찰분들이 오셨나요? 여쭤보니까 자기는 남자친구도 없고 집에 남자가 올 일이 없고 담배도 피지도 않는데 밖에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집 안에 담배꽁초가 있더래요. 담배 연기에다가. 그럼 집에 누가 들어온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막 수사대처럼 뭐 박스들 무슨 상자 같은 거 들고 경찰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왔다 갔다 하셨던 적이 있었고 그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다른 남자분 이사를 왔는데 그분이 1년 안 살고 나가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에 있는 집보다 여기 집이 조금 더 평수가 커서 바로 옆집이니까 짐 옮기기도 편해가지고 그냥 일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는 그 집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요 채널 윤시연님이 채널을 자주 보시는데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언니가 옆집에 제가 살 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옆집에 살 때 베란다에서 제가 여자를 봤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도 베란다에서 목에 줄을 매달고 있는 여자랑 물에 완전 까맣게 그을려 있는 남자를 봤대요, 언니가. 근데 이제 언니는 저는 못 봤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게 안 보이고 안 타는 줄 알고 겁먹을까 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무섭고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냥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래서 아 괜히 찜찜하고 뭐가 있나. 그리고 꿈 같은 것도 제가 여기 이 집에 와서 꿈을 꿨는데 제 친구가 꿈에서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근데 제 친구 차가 빨간 색깔이거든요. 빨간 색깔인데 제 친구 차 옆면이 찌그러졌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생생하게 꿈을 꿔서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요. 친구야, 내가 너 꿈 꿨는데 너 오늘 차 조심해, 알았지? 나 꿈 잘 맞으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 뭐야 무섭게 이러고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오후 6시 정도에 카톡이 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 그대로 똑같이 차가 옆면이 찌그러져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트럭이 와서 박았대요. 아니 사람 그림자가 이렇게 있더니 움직여. 잘못 본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그리고 계속 그거 보면 제가 자세히 잘 안 일을 보여. 또 지금 움직이지 말고 그냥 좀 겁먹어서 아니 제보자님 그냥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이렇게 고정될 수 있을까요? 고정이에요? 네네네. 고정해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냥 쭉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그냥 계속 몸이 계속 아파서 지금도 제가 좀 그냥 지금도 아직은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밤에 소리가 새벽 3시쯤이나 2시쯤에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하면은 그 화장실에서 칫솔이 툭 떨어지면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떨어진 채로 놔두고 아침에 제가 끼워놓고 그리고 베란다 쪽에서 뭐지? 제가 그냥 움직인다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서 저 그러니까요. 항상 저거 봐봐. 틈 안 움직이잖아. 보이게 제가 봤어요. 그걸 가려놓거든요. 이렇게 딱 그거를 오케이. 틈새 안 보이게. 그리고 화장실 문 쪽도 그렇고 뭐지?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항상. 제가 여기 이사 와서 그리고 현관문이 뜯긴 적이 있었어요 한번. 현관문이 뜯겼다고요? 현관문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아 뜯었네. 누가 뜯은 그냥- 거예요? 누가 뜯은 게 아니라요. 네. 제가 문을 열었는데 그냥 뜯어진 이렇게 거예요? 열렸어요. 근데 제가 이 현관이 세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이때 집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이거 잡고 있으라고 해서 그 수리기사 아저씨 올 때까지 아무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 현관문 그냥 그대로 잡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문을 열었는데 이게 그냥 툭 떨어졌어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잠깐만요. 제보자님 잠시만요. 음. 제보자님이 여기 집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죠 일단은?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거 한번 뜯어봤던 집이야. 그러니까요. 여기 한번 현관문 빠져. 한번 뜯었던 집이야. 왜 뜯었겠어?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 사건. 월세 밀림. 둘 중 한 가지.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 스티커 이게 무슨 스티커인지는 또 제가 모르겠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를 스샷 한 번만 찍을게요. 아니 저한테 사진 한 번 보내주세요. 사진 카카오톡으로 이따가. 네. 네네네. 저거. 그러고 음. 제가 혹시 멍든 것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아, 네네.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 드는 거고요. 이거 잡았는데? 잡은 멍이네 저거는. 이게 그 옆집에서죠? 아니요, 여기 집이. 여기서도? 네. 그래 저게 멍이야. 저 손자국이야. 그러니까 저건 잡은 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제가 두드러기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피부과를 3군데를 다녔는데 원인을 다 모르겠대요. 근데 이유가 여기 없대. 저희 그 허벅지에 든 멍은 조인트 까인 멍인데 그 맞은 적 없죠? 맞은 적 없어요. 저 근데 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쭉 누른 거 아니면 이 무릎 가지고 허벅지 팍 치는 거 있잖아. 근데 음. 여기는 옆집이었어요. 이거는 네. 옆집인데 제가 이 두드러기 때문에 진짜 심하게 고생해서 출근을 못할 정도로 너무 가려워서 출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이게 피가 나야겠다 할 정도로 미친 듯이 간지러워서 이것 때문에 피부과 의사도 소개받고 유명하다는 데 갔는데 진짜 로션이랑 로션 뭐 다 발라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나아지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뭐야, 식으로 이것도 멍이 든 적도 저기 또 있었고 조인트잖아. 발등도 그렇고요. 뭐야? 발등까지? 근데 이게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 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들은요.
제가 그냥 친한 언니들한테 나 또 왜 자꾸 멍이 들지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술을 먹거나 친구랑 놀다가 넘어졌거나 하는 건 기억을 하고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들은 진짜 이유 없이 든 멍들이라서 제가 저장해놨던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아. 남자친구한테 맞고 막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게 전에 살던 집이고요. 이게 지금 집이에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뜯긴 거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2층에 401, 402, 403, 404 뭐 이렇게 층이 있다고 하면은 더군다나 제가 4층이네요. 지금 집이 401호잖아요. 네. 전에 집이 402호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이게 네. 제가 전에 살던 집이랑 지금 집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꼭다리? 예, 예, 예. 네, 아, 이게 문을 확 옆집하고 닫히는 거. 지금 집만 없어요. 이거 세계수 모양인데? 그 문양? 그지? 네. 잠깐만, 이거 기독교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가? 잠시만요, 제보자님. 일단은 이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상표일 수도 있고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뭐죠? 나무 문양인데? 여기 밑에 뭐라 적혀 있는데? 아랍어? 이거 외국인 살았던 데인데? 아랍어예요. 이거 아랍어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몰라.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요. 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걔 너무 겁먹고 그러니까 집에 불경 음악을 틀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어머니께서 그래서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불경 음악을 틀고 3시간짜리를 틀어놓고 잠깐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15분 재생돼 그게 멈춰져 있더라고요. 에이? 일시정지가 돼 있었고,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제가 TV 보고 있으면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럼 제가 무서워가지고 에이씨 뭐야 하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아니면 TV를 아예 꺼버리거나. 제보자님, 지금 거울 보이세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거 제보자님 그림자예요? 이거? 요거 보면은 그림자가 좀 이렇게 얘가 움직여 계속. 맞아, 계속 움직여요. 뭐가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 제 그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현장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저게 뭔지. 제가 눈 돌려서 봐도 안 보이는데? 잠시만. 아, 죄송해요. 아, 미안해. 귀신 진짜구나. 침대 쪽 보면 벽 있잖아요. 네. 벽 그래, 우리가 보자. 가까이 가주세요. 저쪽. 여기 왜- 뭐 살- 곰팡이 습기도 네, 일단 살짝 왼쪽으로. 네. 근데 그쪽은 에어컨 줄이어가지고 에어컨 줄 라인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곰팡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좀만 나 앞으로 가달래요. 앞으로 좀만. 나 앞으로 좀만 더 가래요. 벽지 한 번 씌웠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요. 아까 제가 꿈 얘기한 이유가 이쪽 라인에서 안 좋은 기운을 계속 느꼈어요. 그 표식이 있을까봐. 아까 그래서 꿈 잘 때 혹시 그런 거 하냐고 물어본 거였고. 근데 또 지금 얘기가 다 옆집이잖아요. 그 이 집 와서 멍까지 들고 있고. 옆집에서도 멍은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반개하는 제가 보니까는 기접이라는 거 그냥 제가 꿈에서 그 야한 꿈 같은 거 진짜 많이 꾸거든요. 근데 느낀다고 해야 되나? 막 진짜 꿈을 꿨을 때 이거 뭐야? 이런 꿈을 꾼 적도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이 집 사신 지, 그러니까 이 건물에 6년 사셨다고 했잖아요. 이 근데 집은 1년 옆집에서 6개월. 4년 네, 그 합해서 6년 이 건물에 살았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건물 오기 전에는 뭐 예지몽이나 이런 거 좀 꿨어요? 전혀 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꾸고 이 집 오고. 이 집 오고 예지몽을 진짜 많이 꿨어요. 그러면 친구 그 나이가 죄송한데 20대 아, 30대 중후반이에요. 초반이야. 저 지금 7이에요. 37? 27이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그런 눌림굿 아. 그걸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것 저희 때문에 지금 다 거의- 느끼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저희 언니도 잘 보고 언니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꿈은 항상 잘 맞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옆집에서 그걸 확실하게 봤다고 하니까 아, 너무 그러면 그 똑같은 모습을 본 게 친언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집안 내력. 일단 내력이 들어온 건 맞고. 아이, 집안 내력은 솔직히 말해서 우린 중요하지 않고 좀 딴 데로 새지 말라고 이 집만 얘기해 그냥. 아,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다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보자님 느끼는 게 다 진짜라는 소리지. 진짜일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본 것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다 느껴버리고 있는 거죠. 여기 집에 대해서. 그럼 제보자님은 지금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무서워요. 근데 아니 위험하다는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거는 모르겠고요. 그냥 무섭다고 해야 되나? 집을 제가 왜 이사를 못 가냐면 지금 동네에 비해서 집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 원룸치고는 신축들이 다 너무 작고 그리고 월세가 주변에 비해서 되게 싼 편이에요. 여기가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 여기가 20년 전에 왼쪽 오른쪽 빌라가 아예 하나의 대저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저희 지금 집 그리고 반대 왼쪽에 또 다른 원룸 막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 집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보자님 얘기 들었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가봅시다. 좋아요. 제보자님은 철분이 부족하세요? 딱히 모르겠어요. 건강검진 했을 때그 혈분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빈혈기가 조금 심하기는 한데 아, 빈혈기가 건강검진 있구나. 그럼 철분이 네 좀 부족할 있어요. 수도 있어. 그 좀 어. 앉았다가 일어날 때 기립성 빈혈 그건 좀 네. 심해요. 전 네. 집에서 빈혈 때문에 쓰러진 적 있었어요. 음. 아예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안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서 확 머리에 벽을 팡 박고 진짜 완전 그냥 세게 머리에 팍 박아가지고 그대로 탁 쓰러졌는데 정신은 안 잃고 그러고도 눈앞이 까맣게 안 보였던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 맞아요. 옆집에서 제가 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불피뎀 약을 처방을 받고 그거를 항상 먹고 잤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자면 몽롱하잖아요. 근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몰라서 그 상황에서 화장실에 갈 때 이제 빈혈 때문에 또 많이 넘어지거나 머리를 많이 박기도 네.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멍든 거를 지금 저희가 네네. 보고 있거든요. 철분 부족하면 좀 멍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심하긴 네네. 하다. 그냥, 심하긴 하죠, 심하긴 지금은. 해서 그 부분은 철분으로 인해서 의심은 해볼 만 하겠네요. 일단 철분 부족. 그러니까 철분제 좀 드세요 우선. 우리 제보자님 철분제 드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두드러기 나는 거. 이거가 좀 약간 신적인 내력이 있고 두드러기 나고 피부염이 생긴다는 거는 솔직히 뭐 신적인 내력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해는 되는데 지금도 계속 있나요? 두드러기요? 예. 지금은 없어요. 저게 전집에서 있었을 때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전 집에서 있었다가 이 집에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잘 네. 이제 역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사적이다. 히스토리 네네. 내역을. 여기서부터 귀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 집에서 전집에서 귀접하고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에 집에서 넘어와서 한 번 하고 여기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집에서 귀접하고 나서 두드러기가 났었나요? 안 났었나요?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긴 해요. 그 그러니까 이후에 바로는 아니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집 와서는 없었고 네네. 그것도 이제 귀접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집에서는 귀접을 하고 난 후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고요. 왜냐면 근데 그때는 제가 별 꿈을 생각은 없었고 이 집 와서는 그냥 또 그런 꿈을 꾸고 별 이상은 없었어요. 몸에 대해서. 오케이. 좀 의심은 해볼 만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집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는 좀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는데 이 집 안에서도 뭔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도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좀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벽지를 보통 뭐 콘센트 막으려고 이렇게 그냥 급하게 다 벽지 처리를 덧댔다고 하죠. 덧댔다고. 맞아. 여기 같은 것도 좀 보면은 떠 있기도 네, 하거든요. 다 덧댄 것 같아요. 다 덧대는데 덧대는 이유야 뭐 있겠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오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밑에 집도 그렇고 옆집에도 그렇고 진짜 사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바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오케이. 신기한 네. 게 진짜 옆 밑에 집에서 그 향 냄새 나는 게 정말 정말 너무 신기한데 향 냄새가 난다는 거는 밑에서 향을 태운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에서 불이 나서 제가 신고도 했었어요. 불이 났었다고요? 바로 아래층 집이요. 제가 저기 전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밑에 집에 한번 불이 크게 나서 불 나신 분이 기절하셔가지고 문을 뜯었었거든요. 아예 그 119 분들이 오셔서 문을 뜯고 이 집을 30분 동안 사람들 다 나가서 다 대피했어요. 왜냐면 아니, 연기가 아예 다 꽉 차서. 뜯은 집은 위에 동그란 게 달려 있었나요? 그 말씀하셨던 거. 그건 안 본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뜯었던 집인지 안 뜯었던 집인지 이 집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베란다 나가볼까요? 현관 나가볼까요? 한번 확인이나 좀 해보세요. 네. 아니면 이거 놔두고 잠깐 다녀오세요. 확인만 좀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밑에 집이요? 네, 밑에 집 거기 불났던데 잠깐만 보고 오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없네. 뜯었던 집이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뜯었던 저희 집. 요거 진짜 둘 다 뜯었던 집이네.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고 예.
와이파이 때문에 끊긴다니까 그냥 다녀오시라니까. 근데 그럼- 뜯겨 있어요. 네? 세 군데 뜯기세요? 뜯겨 있어요. 아니 불난 집은 뜯겨져 있냐고요. 네, 뜯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 뜯었던 집이네. 그러니까 여기도 뜯었던 집. 그럼 이제 뭔가 알겠죠? 여기 뜯었던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뜯었던 집은 위에를 원상복구를 안 지금 해놓네. 저도 보니까 밑에 집에 보니까 세 군데 뜯겨 있었어요. 예, 그거 다 뜯었던 집. 여기 사건 건물이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이거는 그건데. 그리고 이분이 살았던 저 옆집도 뜯었다는 거는 거기도 뭔가 사건이 있었던 집이라는 거. 여기도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 건물이고 뭔가 있고 그다음에 제보자님이 뭔가 신적인 집안 내력도 있고 그다음에 철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뭔가 두드러기 났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있네요. 제가 꿈 때문에 진짜 요 근래 한 5개월 동안 작년 10월부터니까 살도 좀 빠지기도 하고요. 누가 죽는 꿈을 진짜 많이 꿨고요. 아니면은 유체이탈한 꿈도 꿨고요. 제가 꿈에서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몸에서 제가 쏙 빠져나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꿈을 꿨고요. 또 한 번은 꿈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나와서 제 목을 조르면서 무슨 주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샤바샤바거리면서 뭐라고 눈이 무슨 까만 눈처럼 바뀌어서 꿈에서 저의 목을 졸랐는데 실제로 제가 딱 잠에서 깼을 때 몸이 싹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뭔가 영혼이 쏙 빠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오, 진짜인데. 정말 제보자분이 뭔가를 느꼈거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뭔가가 정말로 더러운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적인 부분을 만약에 뺀다고 치면은 정말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그쵸. 물론 철분이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멍든다는 것 자체가 원래 철분 자체를 저하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람 부는 날에 귀신이 문을 닫았을 때 바람이니까 귀신이니까라는 그런 종이 한 장 차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제보자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그 부분이 지금 이분 스스로 지금 이 장소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이 뭐 겁먹고 무섭고 했으면 벌써 뛰쳐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 이 제보자분이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불교 사상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안 나오고 계속 여기 근처를 돌고 이 집에서 바로 옆집으로 이사 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분 스스로가 지금 이 집 자체를 무속인은 아니지만 뭔가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저는 이 생각이에요. 계속. 제가 그리고 올해는 안 봤는데 작년이나 그러니까 전 보는 걸 좀 좋아하긴 했어요. 사주 같은 거. 근데 이제 보러 갈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뭐 야한 꿈을 너 많이 꾸지 않냐. 너한테 조상 중에서 너의 몸을 탐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저한테 무슨 불사 할머니랑 무슨 어떤 할아버지랑 그리고 무슨 애기? 동작? 뭐 아무튼 한 6명이 7명이 저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얘네들이 많다고 해서 너 조상신도 있고 한데 굳이 구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쭤보니까 솔직히 좋을 것도 없지. 근데 그렇다고 굳이 굿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때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한 3년 전? 이 집 흉가네요. 진짜 그러지 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없네요. 별집 아니네요. 별집 아니네요. 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요? 어떡하죠? 아니 무서워서 제가 진짜 불을 한 번도 혼자서 끄고 못 자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이 떨어지면은 그래 뭐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칫솔이 떨어질 수 있겠지. 밖에서 모래소리 나는 건 진짜 그건 너무 아이러니했고. 아니 나는 이 제보자님은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제보자님은 걱정은 안 하는데 이 집 자체가 위험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위험한 건데 이 제보자님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때 과연 이 집이 순기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집이 그쵸. 아닐까. 제보자님은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요? 몸으로 받는 사람이니까. 계속 이 막 아프고 좀 이런 기운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기운 때문에 몸으로 받는 사람이라고요. 몸빵. 뭐 그 게임 파트로 따지면은 디펜더, 디펜더. 몸빵,
좋아요. 일단은 제보자님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카카오톡으로 연락처 주소 얘기해 주세요. 있잖아요, 제보자님. 갑자기 취소하시면 주소 깔 거예요. 아 절대 취소 안 해요. 제가 진짜 네. 혼자서 자고 싶은데 혼자서 제가 진짜 못 자요.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시원이 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주소 깔 거예요 여기. 아 흉가라고. 그럼요. 네. 제발 와주세요. 구두 기억했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제발 일단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보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집 진짜 레전드 집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건 맞아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워밍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오버를 안 하고 했는데 진짜 그 거울에서 비쳤던 그 검은색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더라고. 저는 맞아. 이게 궁금해 뭔지. 가서 물론 제가 파헤치겠지만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그 문 뜯었던 거. 맞아. 그 흔적. 사건이 났던 집이기 때문에 문 뜯었던 거하고 그다음에 제보자님이 여기서 뭐 피부병이 걸리고 뭐 이런 건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몸으로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이 집에서 제보자님이 말하는 그 영가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도대체 이 건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알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그 문 앞에 있는 표시는 과연 어떤 뭘까? 표시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진짜는 이제 집안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보자가 여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등등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